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매주 금요일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푹 쉬는 것도 중요하겠죠. 진짜로 10분 내외로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삼성전자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월에 미국 금리가 올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세 번째, 올해 유망한 섹터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동성 높은 한 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1월 7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페드의 조기 긴축 우려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하락했나 봤더니 다우존스는 0.4% 하락, S&P는 0.1% 하락, 그 다음에 나스닥도 0.1% 하락해서 3대 시장 전부 다 약세를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조금은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미국장이 지속적으로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공개된 지난해 12월 FOMC 의사로 여파가 이날까지 이어지며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는데요. 12월 FOMC 의사로에서 참가자들은 더 이른 시점에 혹은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으며 대차 대조표의 축소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시장을 빠르면 올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현재 반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날 나온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시장의 긴축에 대한 경계감을 높였습니다. 제임스 블로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주민은행 총재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이러한 발언들이 이어지자 미국 국채 금리는 급등 국면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흘러나왔더니 장중에는 1.75까지 올라간 다음에 상승폭을 줄이고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기분들도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상승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약간 급하게 한다 보니까 시장이 살짝 발작을 한 걸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거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고 이미 연이틀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기에는 조금은 과도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있겠죠. 킹 반영, 그거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러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까지 간다. 골드만삭스 전망. 글로벌 투자는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10만 달러는 1억이 조금 넘는 1억 2천만 원인데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뭔가 봤더니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가치는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8,700억 달러고 반면 투자 목적으로 일반인이 보유한 금의 시가총액은 2조 6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 단순 계산했을 때 비트코인이 금이랑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면 결국은 금 시가총액까지 따라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10만 달러에는 도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0만 달러 가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뭔가 봤더니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탄소 배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환경을 중시하는데 비트코인은 거기에서 조금은 벗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랑 경쟁도 심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 비트코인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현재 가격이 5,159만 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비트코인 어디까지 떨어질지 저 기리스의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조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차트만 보고 줄 몇 개 그은 다음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조금은 리스키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장이 솔직히 이꼬라진데 하지만 그 와중에 공모주는 해야겠죠. 다음 주부터 공모주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새 IPO 첫 타자는 코스닥 공모주 오토엔, K옥션, 에드바이오텍 이렇게 세 가지가 다음 주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공모주 시간이겠죠. 그때 조금 더 공부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 기사에서는 어떠한 기업인지 정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호황을 누린 IPO 시장이 올해도 그 기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LG엔솔,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여급 공모주 가 대기하고 있으며 당장 새해 IPO 시장 포문을 여는 것은 코스닥 입성을 노리는 중소형 공모주라고 합니다. 오토엔, K옥션, 에드바이오텍 이렇게 세 가지가 다음 주에 공모 청약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일단 첫 번째 오토엔은 뭐하는 회사인가? 가장 먼저 상장 채비를 마친 건 오토엔입니다.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앞두고 있으며
참고로 오토에는 현대차 사내벤처로 시작한 자동차 신품 부품, 내장품 판매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신차 출시 전에 미리 장착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비포마켓과 신차 구입하고 난 다음에 차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애프터마켓의 유통망을 구축해 몸집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K옥션. 자, 옥션 하면은 아마도 서울옥션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거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K옥션의 미술품 경매 시장 점유율은 무려 42%고요. 이달 12일부터 13일까지 공모 청약을 진행하며 K옥션은 미술품 경매, 판매, 중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2020년에는 출품과 낙찰 작품수, 낙찰 총액 기준 국내 경매사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옥션이 최근 잘 나오고 있으니까 K옥션도 충분히 그 수혜를 받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드바이오텍,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동물의약품 업체 에드바이오텍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청약 일정은 13일부터 14일, 그리고 에드바이오텍은 동물용 항체 의약품과 소독제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약품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정확한 거는 내일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도 NFT가 묻으면 30%는 기본이라고 하네요. 게임스탑 NFT 거래 플랫폼 출시 움직임, 시간에 30% 급등. 자, 게임스탑이 NFT 거래 플랫폼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30%나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NFT에 열광을 하니까 당연히 모든 기업들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면 NFT, 여기에 관련된 사업 아이템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앞으로도 이러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백화점 VIP가 되려면 얼마를 써야 될까요? 무려 1년에 2억은 써야 된다고 하네요. 자, 바로 금액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분들 중에서 백화점 VIP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부럽다는 거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전부 다 VIP가 있었는데요. 연간 실적 기준을 전부 다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돈을 당연히 더 쓴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특히 백화점에서 2억을 쓰려면 명품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의 매달 본 뉴스가 어떤 명품 가격 올렸다, 어떤 명품 기습 가격 인상, 이러한 뉴스를 계속 확인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요 백화점의 연간 실적 기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데백화점은 2억 3천을 써야 되고요. 신세계는 2억 4천을 쓰고 현대백화점은 상대적으로 싸네요. 1억 2천만 원만 쓰면은 최고 등급인 VIP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VIP에 들어가면은 전용 라운지와 발레 파킹을 해주고 정상 및 세일 상품을 최대 10% 할인해주며 기념일 또는 명절 선물 증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1대1 퍼스널 쇼퍼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자, 백화점에서만 2억을 쓰는 인생 과연 어떤 삶일까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죠. 8만전자 누락, 개미들 환호.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실적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가 8만원 회복까지 2% 남짓 남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 봤더니 연결 기준으로 작년 연간 매출 279조 400억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1조 5,700억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17.8%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은 43% 증가한 성적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작년 실적이 아니겠죠. 과연 올해 실적이 어떨지 컨센 위로 쭉쭉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 확정, 적대 세력 책동으로. 자, 결국 북한이 자기들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도 불참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북한이 내달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최종 불참하게 되었다. 북한의 참가를 위한 중국의 IOC 설득, 이러한 안도 결국 무산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불참하나 봤더니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코로나19 상황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북한이 불참을 하니까 이 무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만 북한이 올림픽에 선수는 보내지 않지만 외교적 참가를 할 가능성은 아직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선수단만 보내고 외교적 참가는 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북한은 완전 반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 조금은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올해 ETF 화두는 친환경, 중국 바이오, 메타버스. 자, 아래 보시면은 전기차, 클라우드, 중국 바이오, AI 로봇, 메타버스, 그리고 ESG와 친환경,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기사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국내 상장 지수펀드 ETF 시장이 74조 원에 육박하며 각양각색의 테마 ETF 상품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중에서도 환경, 사회, ESG, 중국, 인공지능, 여기에 관련된 상품에 주목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미래세투자와 연금센터는 6일 발간한 ETF 투자 11대 테마에 주목하라, 여기에서 유망 투자 섹터 11곳을 선정해 분석했는데요. 미래셋이 꼽은 11개 유망 테마는 ESG와 친환경, 중국 바이오, 중국 소비,
전기차, 클라우드, 반도체, AI 로봇, 원격 의료,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과 핀테크, 그리고 이커머스를 꼽았다고 합니다. 자, 1년 만에 나온 이번 개정판은 게임과 소셜미디어가 메타버스로 통합되고 ESG와 친환경이 신규 테마로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세 측은 환경사회에 대한 배려심이 높은 기업이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게 ESG 핵심이라며 새 요소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는 섹터겠죠. 단기간 주가가 흔들린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실적이 증가하는지 안 증가하는지 그 부분만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장기 투자라면은 결국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중국의 바이오 그 다음에 소비 시장에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시피 중국은 항상 우리를 따라오는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이제부터는 중국도 겪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바이오겠죠. 그래서 결국 중국 의약품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의 바이오 그리고 플러스 소비 시장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 당연히 위와 같은 정보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제목이 기가 막히네요. 샘표 간장 가격 4년 만에 인상 어쩔 수 없이 좀 싱겁게 먹어야 되나? 자,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간장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새해부터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주요 제품 가격을 올린 데 이어서 간장업계 1위인 샘표 식품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이 기회에 조금 싱겁게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해성DS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의 호실적 예상 목표가 상승. 자,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 해성DS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투가 7일 해성DS에 대해서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68,000원에서 75,000원으로 높이고 그리고 투자액은 또 매수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금투에서는 해성DS의 지난해 4사분기 매출액을 1,74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86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368%나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올해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2022년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대비 13%, 49% 뛴 7,266억 원 그리고 1,267억 원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기존 추정치를 영업이익을 무려 20%나 웃도는 실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근거는 전방 산업에서 고부가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패키지 기판과 리드 프레임 모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 확대가 수월한 상황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제품 믹스 개선에 의한 수익성 상향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해성DS 지금 오늘 많이 올랐네요. 8.5%나 올랐습니다. 오늘 장도 좋았는데 리포트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목표가까지는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자, 성장하는 주식은 아름답다고 볼 수 있겠죠. 계속 우상향하는 해성DS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한 번쯤은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 한 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